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카고차로 우체국 택배하는 거 촬영을 했고, 이번 주는 고민을 했어요. 일하는 영상은 좀 접어두고, 제가 요즘 댓글을 좀 받아요.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제 채널에 해명을 해라, 뭐 너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상황이 좀 조용하니까 굳이 얘기를 꺼내서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작년에 있던 일을 잊고 싶었고, 솔직히 저는 작년 일 겪을 때 솔직히 무덤덤했어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예,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는데, 아무튼 그 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1년이 지났잖아요. 이 1년이 지난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 영상 뒤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때 그 업체들 있잖아요. 제 협력업체들이랑 관계가 일단 무너졌어요. 그 관계부터 이제 무너졌고, 다들 서로가 서로한테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 제가 조금 약간 분노 아닌 분노를 한 게, 없는 얘기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카더라죠. 카더라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랬을 것이다, 얘가 이랬다가 아니라 얘가 이랬을 것이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분노를 하고 막 그런, 야, 이게 아니라 열광을 해요. 야, 얘가 이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열광을 하는 느낌이에요. 뭐 하나 잘 걸렸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제가 그때는 그냥 뭐 해명 할 만한 거? 뭐 해명? 어떻게 뭐 뒷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증거는 안 내놓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고, 순진한 사람을 꼬드겨서 차량을 사게끔 유도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고? 망쳤다더라예요. 망쳤다가 아니고 망쳤다더라예요. 그러면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영상이 나온 거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아니야, 이 새끼는 사기를 쳤을 거야 이러면서, 쳤을 거야 라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일단 멈추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멈춰야지 더 이상 양산되는 이야기를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튜브에서 출연했던 그런 업체들이 다들 신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사업에서 그랬다더라가 또 나오는 순간 피해가 어마어마하진 거거든요. 팩트는 없는데 다더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다더라 이 불씨 하나 지펴놓은 걸로 일파만파 커지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대한민국, 그건 민족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차량을 소개시켜줬다?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을 때, 하실 거면은 이제 하셔라. 근데 그분들이 역으로 딜러 좀 소개시켜 줘라, 좀 더 다른 데 알아보시고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편의상 지칭을 해야 되니까 피해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라고 해서 5명이 있어요. 저는 5대를 했어요. 2호기죠. 2호기만 제가 차량을 설득을 했어요. 축차라 그러죠. 완투짜리 차나 4톤차, 중고차 뭐 이런 거 알아보시고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넘버를 구입할 비용이 있다면 25돈으로 가라. 왜? 지역이 지방이었어요. 중량 소요가 꽤 있는 동네였어요. 무게짐이 꽤 많이 나오는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하고, 여기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유튜버들도 그러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5돈 축차라고 하죠. 5돈 축차 스펙, 5돈 축차 스펙에서 1.3나 2.3급으로 많이들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는 용납이 되고, 초보자가 25돈 사는 거는 뭔가 죄악시 되게끔 뭔가 사람 하나 꼬셔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산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으니까, 워낙에 똑똑하고 총명한 친구였고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저도 수도권인 지역이었으면은 굳이 25돈까지는 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금 제 카페에 있다가 저와 이제 인연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 보시면은 5돈 축차에서 3나 25돈급으로 대형차급으로 넘어가신 분이 정말 많아요. 왜 그거는 용납이 되고 처음부터 25돈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또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으니까 중복 지출하지 말고 그냥 25돈을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5돈 축차에서 25돈 올라간 사람들을 붙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곡하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하나 쥐어놓고 그 사람 흔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열광하는데 바쁘다는 거였어요. 5분 중에 그 25돈 하시는 친구는 제 영상에도 출연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채널을 다시 하고 뭐 아무튼 있는 데 있어서 그 친구와의 연락을 접었어요. 왜?
어차피 저도 잘 하는 친구였고 때문에 괜한 그런 거 엮이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 앞에 마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야 되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 내 채널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랬을 때 나도 이 정도의 핑계는 대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채널도 아깝다 뭐 괜찮냐 뭐 이러는데 유튜브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생길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화물을 하다 보면은 인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만약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무리를 가진 사람이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어요. 화물이 그 대표적인 게 화물마루였죠. 화물마루에서 거긴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되는지 매장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저도 반격을 한번 했었고 이게 유튜브 조금 잘 되니까 적이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냥 저냥 뭐 구독자 100명 200명 이랬을 때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3000명이 넘어가니까 화물마루에서 그 싹을 자르고 싶어갖고 아주 안달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뒤에서 화물마루 욕을 하고 다닌다, 사람들 욕을 하고 다닌다, 다잖아요. 제가 화물마루 사람들이랑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상에 화물마루 욕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화물마루 전부터 당했어요. 단톡방이 생기고 내가 일을 조금 잘하면은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 이러고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저를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게 화물 그 인맥 그 단톡방 커뮤니티 이거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했던 유튜버들한테 남들이 보면 원망이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그냥 그때는 솔직히 좀 미웠죠. 왜? 나 잘 되고 있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무너졌던 이유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등지는 거예요. 그때 카페 사람들이랑 가깝다고 챙기던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손절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 용어로 캔슬 컬처라 그래요.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단체로 보이콧을 하고 배제하는 현상을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경험한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안 괜찮으니까 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연락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유튜버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다 걸러졌어요. 그래서 제 모든 인맥이 다 걸러지면서 그때 그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는 방법이랑 그 이겨내는 방법들 이런 거 아무튼 복합적인 걸 많이 얻어냈고 거기에 맞춰서 1년 뒤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여름쯤에 복귀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숨죽여서 조용히 일만 했어요. 제 논란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초보자를 꼬드겨서 차를 팔아먹었다. 짐을 가지고서 사람을 꼬드겨서 지입차 판매하듯이 판매해서 사람을 나락 보냈다. 그리고 뒷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저한테 호재가 생겼죠. 뒷돈 의혹은 사라졌습니다. 왜? 누군가 거기서 차를 샀어요. 뒷돈 의혹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저한테도 호재였어요. 왜? 그렇게 비난하고 요가던 업체에서 위응을 맞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백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정말 쏙 들어갔어요. 업체가 인정받아서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어딘지 다 아니까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저도 댓글을 막을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그 있잖아요. 영상 중에 나라고는 안 해요. 댓글도 막혀 있어요. 나라고 안 해. 그 있어요 이러면서 한다면서요. 저 영상 안 봤어요.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댓글도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봤을 땐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열광을 했어요. 뭐 하나 조롱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열광하는 분위기였어요. 제 멘탈이 흔들렸던 거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캔슬 컬처를 할 때 참 인생 부질없구나. 그때 무너지면서 채널도 접기로 했고 그러면서 많은 인맥들이 정리가 되고 먼저 연락 못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저는 이제 홀로서기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기로 했던 거 관종의 삶 그 관종이라고 그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관종의 삶 일단은 너무 아까웠어요. 장비 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카고차 컨텐츠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차 2대 가지고 얼마든지 컨텐츠를 뽑을 자신이 있어서 복귀를 했어요. 유튜버들이 처음 채널이 아닌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 두 번째 채널에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공격받아서 씨발이라고 안 했는데 씨발이라고 했다고 내가 누구를 막 뒤에서 욕했다고 이렇게 몰아가갖고 또 어이없게 채널이 털리면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왜 유튜브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 그게 뭐라고 이러잖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이 돼서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엄청난 가치를 창출을 해요. 그쵸? 제가 유튜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차량을 바꾸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물업 상황에 내가 차를 바꿔도 어차피 그 돈은 다 차량으로 들어갈 게 뻔하고 차 2대가 썩 차. 그러니까 노후차가 될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영상이나 찍자.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저는 25동 카고차로 갈 거예요. 제가 이 화물 운송업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싫고 욕하고 싶으시면은 싫어요 채널 추천 안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채널이 정말 즐겁습니다. 채널을 한번 바꿨더니 자전작용이 생겼어요. 악플러들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댓글이 없어요. 그냥 보고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던 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댓글이 없다고 논리로 와요. 댓글도 없는 거 봐 이러면서. 근데 없는 게 뭐 어때서요? 댓글 없는 게 뭐 어때서? 제가 주변에 너무 엮여져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카페를 폐쇄하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제일 먼저 캔슬 컬처가 생겼죠. 채널 유지시켰다고 짜친다고 그랬는데 저도 계약이라는 게 있고 염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영상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었던 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제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튼 제가 뒷돈 받았다는 그 얘기는 저도 누군지 몰라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면제부를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택배 다 내렸고요. 이제 우체국 택배 타고 있으니까 거기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일하는 영상이 아니어서 오랜만에 해볼게요. 우리 영상 기다리고 있는 해임들한테 죄송한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만든 채널이니까 초보자를 꼬드겨서 일자리를 주겠다, 뭐 합짐을 가르쳐 주겠다, 막 이런 달콤한 말로 꼬셔서 차량을 강매를, 그냥 구매도 아니에요, 강매를 시켜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위해서 제가 1년을 존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거나 이제 그런 게 사기꾼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 답변을 조금 많이 안 해요. 그 이유가 답변을 하면은 바로 시비예요. 그냥 이놈의 유튜브는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상 만들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냥 지금 다 쳐얘기하면 되지 뭘 또 영상까지 쳐맞는다고 거기다가 걔 생쇼를 하고 있냐고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냥 다 삭제해요. 그냥 작년에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뭔 얘기냐고요? 네, 관심이 없어요. 근데 타인이 뭔가 조롱거리가 생기는 거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말투가 싫다, 징징거리는 게 싫다, 표정이 싫다, 생긴 게 싫다. 아니 그럼 나가세요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남 표정 신경 쓰고 말투 신경 쓰고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앞에서 대놓고를 못해요. 한마디로 이거죠. 약점 잡을 거 없나, 이 심리인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 촬영하러 가볼게요. 얼굴 안 나와? 네, 3호기 블루, 4호기 옐로우. 오늘은 왜 두 분만 모셨냐? 1호기랑 5호기는 1년이 안 됐어요. 그분들은 차가 3월 뭐 이쯤 나왔어. 5호기도 8m 50 윙하다가 아씨 안 되겠어 하고서 25돈 새 차. 한 분은 카고, 한 분은 윙이에요. 3호기 형님은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났다가 찾아오셨고, 4호기 형님은 아무튼 찾아오셨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오셔갖고 질문하셨을 때 합찜하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합침하지 말라고 했죠? 지방 다니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뭐 배전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나는 3일 만에 내려갔어. 무사히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사호기 형님은 여러 쇼드 끝에 단거리도 탔다가 중장거리도 탔다가 장거리도 타봤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많이 컨트롤하고 지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방향을 빨리 잡은 편이지. 합진 오는 바람에 지방에서 같이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항에서 양산에서 울산 웅촌으로 해서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처음에야 네.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가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다니는 의미가 없다, 가지 마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줄였잖아요, 모든 거를. 이제는 안 가지.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바닥에 다 쓰고 다녔지 진짜. 그죠? 그래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차 안에서 오래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튼 저에 대한 오해는 초보자를 꼬드겨다가 막 차 사야 된다, 막 합치면 막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지방에서 큰 돈을 벌게 해줄게. 그러면서 특장을
딜러는 꼭 여기서 해야 된다. 딜러는 꼭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했다고 몰아갔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만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뭐 그거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밝혀져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가진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나 부리고. 결정적으로 두 분은 또 특장이 틀려요. 비싸더라도 제가 추천해준 특장으로 가셨고, 윙은 필요 없다. 일단 싼 게 최고다 해서 난 싼 게 좋다 해요. 싼 거에서 가졌고. 싼 이유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간 게 이 바로 전차가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커먼네일 1세대의 메가트럭. 235. 그 차도 오래돼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값이 작냐고 1억이 넘어간다고. 냉탑차 그거 사가지고 식자재 가서 그 월급 받아서 할부 내고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기존 사업자분이시니까 저는 용기만 드렸어요. 아니 그래서 상담을 했잖아. 나이가 있고 그러면 어느 차로 해야 되고 그냥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적재함 길이, 적재함 높이 긁었다 해서 18장 실는 차 그렇게 해가지고 적재함 높이는 2m 70 하는 게 최대로 뽑는 게 일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종은 파비스로 했고.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가 마지막 차야. 마지막 차니까 마지막은 엑시언트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 아쉬움은 있지만 너무 만족해. 처음엔 불안했죠. 뭐냐면은 내가 콜을 잡아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지금까지 오로지 그냥 프리랜서로. 오로지 100% 콜로 하고 명절만 우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 예, 그죠? 명절만 이제. 명절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거 빼고는 100% 콜로 하는데 되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내가 2번 말아먹지 않았었으면 할부로 안 뽑았어. 2번 안 말아먹었으면 그냥 나 25톤을 처음부터 갔었을 거야. 방금 한 번 있어요. 엑시언트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물에 있는 유튜버 분들 중에, 그러니까 원투차라 그러죠. 축차로 시작해서 지금 다 올라갔어요. 모두가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대형차는 한 번씩 꿈꾸잖아요. 그죠? 사옥이 형님은 지방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축차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완스리급 이상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스급 이상의 경쟁력이 더 있지. 그죠? 네. 지방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2호기를 지방 사니까 어차피 완투해서 자기가 이제 급이 올라가면은 투쓰리 완쓰리 가실 분이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라. 이 사람은 감이 그거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불씨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1호기랑 5호기는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가가치 납입증명서가 안 나와. 두 분은 이제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소득이 일단 우리 사무기 형님부터 뒷자리 10,000원은 뺄게요. 10만 단위까지 넣고 만 단위는 삭제하겠습니다. 전반기가 7,300만 원 나오셨어요. 자, 1월부터 6월까지가 7,300만 원 나오셨어요. 대형차가 아닙니다. 파비스 10m 20 완투 차량이에요. 앞에 차 있어요? 예. 후반기가 8,500만 원 나오셨어요. 총 1억 5,800.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순수 매출이에요. 1억 5,800 나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업자시긴 하지만 콜 잡고 일 고르고 이런 거 모르세요. 식자재만 하셨으니까. 이 형님은 식자재라도 했잖아. 나는 아예 안 했었잖아. 대신 오토바이 했잖아요. 그거 오토바이랑 다른 거잖아. 알았어. 이거 문자로 보냈나요? 카톡으로 보냈나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보낸 거 확인도 안 했었구나. 자, 우리 사옥이 형님 거. 사옥이 형이 전반기 6,900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 과정에서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게 6,990으로 본 거예요. 다시 보니까 6,900이 아니라 6,090이라서 총 1억 4,720만 원 정도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촬영 과정에서 생긴 오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후반기 8,630만 원, 총 1억 5,530만 원 했어요. 1년차, 이제 1년차 딱 1월부터 12월 키로수를 얘기해야겠죠. 차 언제 나오셨죠? 차는 운행 시작한 게 12월 16일. 12월 16일. 네. 그러면 지금 1년 하고 4개월 반 뭐 이 정도 보면 돼요. 몇 킬로 타셨어요? 오늘까지 14만. 형님은 차 언제 나오셨어요? 운행은 12월 1일부터 했지. 운행은 12월 1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보름 차이 나니까. 보름 차이 정도 나고 총 키로수는 몇 나왔어요? 11만. 보셨죠? 이게 12개월이 아니고 14개월에 14만, 11만. 1년에 10만 킬로를 안 탄 거예요. 두 분 다. 그죠? 10만 킬로는 안 탔고. 사기당하면은 이렇게 되나 봐요. 이런 사기는 당해도 돼. 사기당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나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2월 달에 금방으로 다니다 안 되겠다 해서 1월 달, 2월 달에 중장기로 갔다가 안 되겠다 해서 고정리를 알아보느라고 그놈의 고정리를 알아본다고 한번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한 달 정도 놀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중장거리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었던 거지.
보니까. 내 모든 일은 그 24시에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거니까 다른 일을 잡아가지고 한 거 없고 순수하게 24시에서 홀 잡아가지고 한 거, 그 다음에 명절에 모여서 한 거. 그냥 명절에서 모여서 한 것도 또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 차 뽑으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죠? 바쁘시고, 이 일이 터졌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해봐야 예, 소용이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래,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가가치세 증명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존버를 한 거죠. 저도 나름의 존버를 한 거죠. 근데 다행인 게 1년 동안 두 분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근데 아뭐 집 모르는 앞거리 거 먹기 하러 많아요. 산 건데 뭘 사람마다 자기 그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자기의 그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를 하셨다 보니까는 그쪽에 더 성향이 더 맞으시는 거고 저는 이 집 저 집 다니는 게 더 재밌고 맞으니까 또 여기에 또 피치를 올리는 거고 아무리 이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줘도 자기가 흡수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일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일 겪으면서 주변이 싹 정리가 됐잖아요. 남아 주셨으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죠. 왜 옆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들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지. 참,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일을 겪고 이제 일어서면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죠. 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네가 얻는 건 뭔데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얻고 있잖아요. 셋이 같이 얻고 있잖아요. 셋이 팀 짜가지고 지금 얼마나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딜러 서비스를 내가 가르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딜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르치했대. 아 딜러가 주는 거? 두 분이 받는 게 일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블랙박스 썬팅 끝이죠. 근데 그 블랙박스 썬팅을 내가 슈킹을 했대. 볼보랑 스카니아랑 야 타타스는 야 집안지 샀겠는데? 근데 저 4채널 블랙박스는 너무 좋아. 아니 썬팅 블랙박스 끝인데 그거를 내가 슈킹하면은 두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는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자주 뵙고 싶지만은 뵙지 못하죠. 차장님도 가끔가다 연락하면은 내가 미안해 뭐라도 챙겨주려고 보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죠. 너의 이기심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말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셔다가 내년에 한 번 더 해. 그냥 4명 타? 하이바 2개만 더 사면 되니까. 차를 사시고 했을 때 내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2월달에 우리 택배부터 합시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9월달에 날라다녔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갖고 우체국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좀 기도 살아.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람 얻어서 같이 일하고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화물마루 때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밀배우로 오겠다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합tim 팀을 꾸리고 싶은 거야. 같이 막 오도도 잡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이제 물류가 변화를 하잖아요. 그 물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화물 카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제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호의는 다시는 없겠죠. 이제 5호기를 끝으로 5호기도 합집 얘기를 안 했어요. 우체국으로 갑시다. 가벼운 것만 하세요 이러면서 판단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애정이 지금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런 거 찍어달라고 했으면 부담 많이 느꼈을 거예요. 판스프링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계속 우겼잖아. 에어로 하라고. 사장님이 왜 맨날 에어를 얘기해요? 그럼 과적 안 하거든. 그럼 과적 안 하거든. 에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타보면은 힘들어서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의도한 건 아닌데 같이 다니고 있어. 옆에서 좀 영향을 줄라 그래요. 형님 무거운 거 안 돼요. 무거운 거 안 돼요. 계속 옆에서. 처음에 저랑 한 달 지날 때마다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되면 싫어야지 그러는데 한 번씩 경험해보니까 힘들거든. 아무튼 감사해요. 생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곁에 남아서 이런 영상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집 앞그릇 지가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저 그래서 힘들었는데 전화도 주시고 옆에서 같이 놀아도 주시고 해갖고 그때 계속 생각하는 게 그래 이 어둠의 터널의 구원은 나 자신밖에 못한다. 근데 일어나는 거 다 두 분 보셨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배송에서 화물콜로 잘 갈아탄 거예요. 처음에 걱정했지만은 2월달 힘들었지만은 3, 4, 5월 넘어가면서 가을에 추석 때는 좋았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순수 매출로 1억 5,800, 1억 5,530 쇼보자 1년이고 차 완슬이 아니고요. 저희 보시다시피 파비스 세대 보이시죠? 10m20 파비스로 화물 유튜버한테 사기당하면은 매출이 이렇게 된다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여인. 화물차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완주차 타가지고 죽어라고 일해봤자 1년에 1억 5,500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사기 안 당했으면 2억씩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네가 잘못했어.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논란, 뭐 의혹, 아무튼 뭐
그래요? 제가 도덕적인 잣대를 받는 거는 차량을 아무튼 사람을 꼬드겨서 판매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척하고 뭐 방치하고 뭐 아니 사기를 쳤다 막 이렇게 눈덩이 같이 막 없는 얘기가 막 지어졌었어요.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제가 사과 영상이라는 걸 올리지 않았어요. 저도 내놔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내놓고 채널은 접었죠. 다시 채널을 할 때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 모시고 지금 우체국 돌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 힘든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고, 화물 유튜버는 약점이 잡히면은 물어뜯기 바쁜 그런 생태계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저였고, 이 영상을 올리는데 저도 큰 용기가 필요해요. 논란이 됐던 특장회사에서 차를 산 유튜버가 있다더라. 저도 들었어요. 있겠죠? 저는 모르니까. 없으면 많은 거고. 그리고 제가 그랬다더라 사람들 하도 공격하니까 저는 팩트를 갖고 와서 그럼 그 사람들도 보고 아닌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 이러니까 알아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댓글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나타나요. 예전 채널에 대해서 얘기해라. 예전에 있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가 뒷돈 받았다며. 그런 의혹이 있는 특장회사에서 차를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는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혹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 업체가 사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보고 아닌가 보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람을 꼬드겨서 차를 팔았다.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안 당했으면 매출을 2억씩 3억씩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사기 당해갖고 1억 5,500 1억 5,800 이거밖에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사기를 안 당했으면은 파비스 10m 20 높이 2,700에 가변축 하나 달린 이 완투짜리 차로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순수 매출 1억 5,800만 원 1억 5,500만 원 사기를 당했으면은 이거밖에 못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박제를 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해서 차량을 판매해서 일을 시작하면은 1억 5,800 1억 5,500밖에 못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셔갖고 차를 구매해서 하시면은 2억 3억씩 하는 거니까 화물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삶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네. 그때 우리 일요일 날 24년이죠. 겨울에 애기 아빠 기억나요? 애기 아빠. 애기 안고 왔던 그 애기 아빠 기억나죠? 그분이 25돈 한다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손님이 일부러 25돈으로 하면 안 된다. 애기 때문에 애기가 너무 어렸잖아요. 그때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혼 가정이고 25돈을 웬만하면 추천해준대. 그때 막 25돈 보세 막 이랬었는데 그분한테는 그거를 추천을 안 했었지. 야간 일 하신 다음에 낮에는 애기한테 시간을 써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기존 사업자세요. 2.5톤 냉탑차. 네, 맞아. 네. 나도 그때 좀 의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속사정이 좀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추천을 안 했었지. 25돈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애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었어요. 기억나?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파비스를 들이낼지 몰라. 지방으로 합진 다니다가 언제 꼬실지 몰라. 이제 조만간에 계약서 들고 갑니다. 지방으로 합진 다니자고. 제 잘못은 사람의 인생에 관여했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딘선가 또 폭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의 활동을 또 저지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는 제 주변에 저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이 없어요. 저만 힘들어하면 됩니다. 비슷한 일이 생겨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할 생각입니다. 이제 카페도 없고 제 주변에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튜브 안에서만 시끄럽지 제가 이제 시끄러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자꾸 유튜브 하는 걸로 시비 걸려고 댓글 오시는데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생산자의 입장이 돼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있을 때보다 다른 재미가 있어요. 돈은 나중 얘기예요. 철저하게 저 하나만을 보고 개인적인 삶을 살려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또 제가 당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 생겼다고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열광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사람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거는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해명을 해야 될까요? 저에 대한 이야기 더 폭로할 거 있으시면 언론은 제보하시고요. 더 이상 이런 영상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저를 위한 삶만 살 거니까 1년 동안 묵혀뒀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